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 1등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나오시면서 독식 회차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렸던 최종 픽은 8경기 적중을 하면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과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렇게 복귀를 해드리는 채널이 아마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사실상 많이 틀렸을 때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다 축구 토토 승무패를 진행을 하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항상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1차전 경기들로 이루어진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13회차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고 바로 또 열심히 14회차 준비를 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픽으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 사실상 제가 지금 14회차를 쭉 훑어보니까 굉장히 투표율이 몰릴 만한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변 경기 한두 경기만 잡아드려도 등수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4회차의 경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분들 전용으로만 공유를 드릴지, 아니면 평소대로 9경기는 전체 공개, 5경기만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으로 공개할 건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4회차 분석을 전체적으로 다 해본 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 복귀를 해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헤타페 대 지로나였죠. 자, 이 경기는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최근 경기력으로만 생각해 볼 때는 지로나 사이드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에서 지로나가 헤타페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헤타페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헤타페가 홈에서 1승 1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헤타페의 주전 자원에 이탈이 없다라는 점, 지로나의 원정 경기력이 떨어진다라는 점, 지로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선택을 했고, 결과는 3대2로 헤타페가 승리를 하면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던 헤타페의 승, 지우개 찬스가 잘 먹혀 들어간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지로나가 수비에서 패스 미스를 하면서 볼을 뺏겼고, 헤타페의 위날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1대0 리드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10분 뒤에는 지로나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비용신같이 핸드볼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헤타페의 위날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 마요랄 선수의 골까지 헤타페가 3대0으로 앞서 나갔고,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지로나 감독이 돌아가면서 귀싸대기라도 갈겼는지 후반전에는 지로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왔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구티에레즈 선수와 다비드 로페스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진작에 이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로나가 2골을 따라가긴 했지만 3대2 스코어가 나오면서 헤타페의 승으로 끝이 난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에스턴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 에스턴이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홈에서만큼은 크리스탈에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굉장히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록적인 면에서도 에스턴의 이번 시즌 기록이 크리스탈보다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크리스탈의 에이스 자하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출전을 하더라도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는 아무리 복귀를 해서 뛴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100% 컨디션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하 선수가 실제로 선발 출전을 했고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업사이드 반칙으로 골 취소가 됐고, 경기 평점 6.5점을 받으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크리스탈이고, 22년도 1회차부터 23년도 12회차까지 이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6회째 정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정배가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턴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1대0 에스턴의 승리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에스턴의 맨티캐시 선수가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땅볼 크로스를 밀어줬는데 크리스탈의 안데르센 선수가 막아보겠다고 기가 막히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자기 편 골대에 밀어넣으면서 자책골이 나온 경기였죠. 경기는 그대로 1대0으로 에스턴의 승으로 끝났지만 크리스탈은 두쿠레 선수가 가위차기와 조인트 까기를 선보이면서 옐로 카드 2개로 퇴장을 당했으니 다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등번호 28번 다운 행동을 했죠.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웨스트햄. 자, 일단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승에 너무나도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여서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이턴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에서 패배를 한 적이 없고 브라이턴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쪽발이긴 하지만 진짜 탐날 정도의 재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다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에스투피난 선수가 풀럼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걸려서 수비적으로 좀 균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주중에 맨유 원정을 다녀온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승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으로 이변을 노렸는데 4대0으로 브라이턴이 복날에 개잡듯 털어버리면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브라이턴의 솔리마치 선수가 거의 웨스트햄 수비진을 가지고 놀았고 언급을 드렸었던 미토마 카우루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맥 앨리스터 선수가 페널티킥 선제골을 기록을 했죠. 그 이후에도 벨트만 선수의 갓바로 밀어넣기 골, 미토마 카오루의 슬라이딩 밀어넣기 골, 웰백 선수의 골까지 오랜만에 다득점을 기록한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갔던 게 조금은 안타까웠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4번 경기 첼시 대 리즈. 저는 이 경기 첼시가 승리를 할 거라고 좀 확신을 했던 경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대0 정도로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첼시의 적중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첼시의 공격력이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공격력이 심각하다라기보다는 마무리가 좀 안 된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어쨌든 이 경기는 티아고 실바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첼시가 어려워지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로는 리즈의 경우는 지금까지 첼시가 고전을 했던 팀들과는 다르게 뒷공간을 많이 열어두고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첼시가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상 운도 지질이 안 따라주는 모습이었어요. 골대에 맞고 골키퍼에 막히고 결국에는 포파나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 생각보다는 첼시가 너무나도 골이 안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적중을 하긴 했지만 첼시의 경기력이 언제쯤 다시 살아날지 진짜 포터 감독이 이제 그만두고 포터 끌고 붕어빵 장사나 해야 그때 첼시 경기력이 살아날 건지 참 의문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자, 이 경기 토트넘이 FA컵 셰필드와의 주중 경기를 보신 분들은 절대 토트넘 승 선택 못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감하게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믿고 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뒤통수에 굳은 살까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뒤통수를 맞았죠. 무승부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울버햄튼에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또 뒤통수를 때린 토트넘이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경기는 주도를 했지만 운도 사실 안 따라줬고 프리킥이 골대 맞고 손흥민 슈팅도 골대에 맞고 조세사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그러다가 후반전이 되니까 분위기가 울버햄튼 쪽으로 넘어가더니 결국에는 트라우레 선수에게 골을 먹히면서 1대0 패배를 기록을 했죠. 트라우레 선수가 골 넣는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울버햄튼은 역시나 후반전에 슈팅 찬스가 많았으나 확실히 골 마무리적인 측면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승부 이변을 노렸지만 울버햄튼의 승으로 역배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알메리아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알메리아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팀이다.
아무리 홈빨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바로 전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미친 홈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알메리아가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아레알 역시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알메리아를 상대로 찬스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라드 모레노, 예레미 피노, 바에나, 초커즈 같은 공격 자원들이 알메리아에 비해 더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홈과 원정의 차이가 심한 알메리아 같은 팀들은 언젠가 그 밸런스가 맞춰질 거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죠. 한마디로 알메리아의 2연속 홈빨 승리는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알메리아의 무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고 0대 2로 비아레알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뭐 거의 비아레알이 반코트에 가둬놓고 팬 경기였고, 알메리아 골키퍼의 선방쇼로 전반까지는 잘 버텼지만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후반 69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투입된 지 7분 만에 바로 골을 기록을 한 비아레알이고, 경기 종료 직전 호세 모랄레스 선수의 논스톱 발리 슈팅까지 추가골 터지면서 0대 2로 알메리아의 패배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 시티.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 4부 리그 그림스비 타운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한 사우스햄튼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체 아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골 넣을 선수가 워드 프라우스 선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체 아담스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고 워드 프라우스 선수는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골 넣을 선수가 워드 프라우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저를 좀 민망하게 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골은 레스터 시티가 수비 라인을 너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의 체 아담스 선수가 뒷공간으로 밀어주는 스루 패스를 알카라즈 선수가 그대로 드리블해서 치고 들어가서 골을 기록을 했죠. 전반전은 사우스햄튼이 많은 유효 슈팅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는 레스터 시티가 주도를 하긴 했지만 유효 슈팅이 안 나왔던 게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막판에는 뭐 헤딩이 골대 맞고 나가고 뭐 참 레스터 시티는 안 풀렸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마요르카 대 엘체.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홈발을 받는 마요르카와 원정에서 1승도 없는 엘체의 경기라는 점, 마요르카는 주전 자원의 이탈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엘체는 주전 수비수 엔조로코,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페레밀라 선수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엘체 쪽으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여서 마요르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0대 1로 엘체가 승리를 하면서 이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루카스 보에 선수를 아예 놓쳤고 노마크인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후반 88분에 골을 기록한 엘체였고, 후반 로즈타임 종료 직전 96분에 무리키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는데 훨씬 그 전 상황으로 VAR을 돌리면서 반칙 상황으로 골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반칙을 했으면 그때 반칙을 불던가 골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보고 나중에 VAR로 골 취소를 시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심판 판정도 뭐 경기 결과 중에 일부니까 사실상 무승부 픽하신 분들은 억울해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 9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세비야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AT 마드리드 원정에 가서 승리를 한 적이 없다. 또한 원정에서 골은 적고 실점은 높아지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비야의 승을 보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AT 마드리드가 주전 수비수인 만다바 선수와 몰리나 선수가 동시에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 불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원 자원인 데파울과 공격 자원인 앙헬 코리아 선수도 부상과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결장이 없는 세비야가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 또한 AT 마드리드가 최근 득점력이 6경기 동안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득점씩밖에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를 받쳐서 갈 만한 경기로 AT 마드리드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6대 1로 AT 마드리드가 오랜만에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득점력 난조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경기가 좀 묘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세비야가 너무나도 좀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뭐 골 넣으라고 내주는 느낌이었고 경기도 설렁설렁 뛰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또 이날 뭐 AT 마드리드 공격진들의 골 결정력 컨디션이 빨딱 서면서 여러모로 좀 AT 마드리드가 되는 날이었다. 적중하긴 했지만 투픽을 간 게 좀 아까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0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에스파뇰. 자, 이 경기에 일단 에스파뇰의 에이스 호셀루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브레이스웨이트 선수와 선발 출전을 한다면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바야돌리드에 비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고, 바야돌리드는 주전 미들 자원인 키케 페레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요르디 마십 골키퍼의 공백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야돌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경기 결과는 바이아돌리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좀 걸렸던 경기였는데, 어김없이 연승이 부러지는 결과를 보여줬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거의 뭐 대등한 경기였다라고 보는데,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바이아돌리드가 조금 우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기의 경우는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아돌리드의 승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됐는데,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를 두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1번 경기 노팅엄 대 에버튼. 자, 이 경기 뭐 일단 노팅엄이 홈에서만큼은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비교해 볼 때 노팅엄이나 에버튼이나 기록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어서 무승부를 바쳐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팅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노팅엄의 반칙으로 에버튼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레이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에버튼이 앞서 나갔고, 노팅엄의 에이스 브레넌 존스 선수가 동점골, 그리고 또다시 에버튼의 두쿠레 선수의 헤딩골, 그리고 또다시 브레넌 존스 선수의 두 번째 동점골이 터지면서 확실히 노팅엄은 홈에서 끈질기다, 쉽게 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리버풀 대 맨유.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최근 맨유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다, 테나흐 감독의 전술이 잘 녹아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버풀에 정배당을 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홈에서만큼은 이번 시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누네즈 선수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다라는 점이 좋아 보이는 리버풀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또한 맨유가 최근 경기 결과들이 굉장히 좋은데, 리버풀에 비해서 홈 경기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 리버풀 원정이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 속에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버풀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리버풀의 7대0 대승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 128년 만에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이렇게 대승을 기록을 했다는데, 128년 만에 나오는 경기 결과가 왜 하필 내가 승무패할 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포도 두 골, 살라도 두 골, 누네즈도 두 골,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리버풀을 떠난다는 피르미누 선수도 한 골을 기록을 했죠.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테나흐 감독이 클롭 감독에 두드려 맞은 경기였고, 맨유는 이번 대패로 금요일에 있을 유로파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쉽게 좀 예상이 가지를 않네요. 자, 13번 경기 라유 대 빌바오. 자, 라유가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라울 대 토마스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지만 오히려 공격이 더 안 풀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카테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이번 시즌 전체적인 기록들을 볼 때 빌바오에 비해 떨어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유의 승리까지는 보지 않고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그나마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라유이기 때문에 무승부 받쳐서 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라유의 무 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은 많았지만 마무리가 안 됐던 경기였어요.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베티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3연승을 할 수밖에 없는 팀들을 3연속으로 만났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메리아, 바야돌리, 엘체였기 때문에 3연승을 할 수가 있었고, 이번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연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엘체, 바야돌리, 알메리아, 알시셀타, 연이은 경기에서 매 경기 실점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무난하게 개털리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 바르셀로나와 구강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베티스의 경우는 카날레스, 페키르 선수 같은 주전 미들 자원의 결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베티스의 단통패 선택을 했는데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전반 초반에 프리킥 상황에서 벤제마 선수가 골을 기록했지만 같은 팀 동료의 손에 맞고 골이 들어가면서 VAR 결과 골이 취소가 됐고 그 이후로도 많은 찬스에서 골키퍼의 선방이나 아쉽게 빗나가는 슈팅들을 보여주면서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베티스도 상승세는 상승세인 게 카날레스, 페키르 선수가 나왔으면 레알을 상대로 승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경기였죠.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15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